자, 우리가 물리2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벡터와 스칼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물리량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벡터, 하나는 스칼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 의미적인 차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 사용하는 물리량 중에는 이제 벡터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제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스칼라량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벡터라고 하는 거 스칼라의 차이점 뭐냐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만으로 그 의미 전달이 다 되는 물리량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스칼라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뭐 질량 같은 거 있겠죠? 질량을 얘기할 때 소고기 5kg만 사올래?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 전달이 다 된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소고기 5kg만 사와. 그런데 가급적이면 남남서쪽으로 또는 북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표현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라는 의미가 없이 그냥 크기로만 그 의미 전달이 다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벡터라고 한다. 뭐 질량, 온도 뭐 이런 거 있어요. 온도. 그다음에 뭐 속력 등등등등등 해서 자, 우리가 이런 크기만으로 표시되는 물리량들은 우리가 스칼라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벡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다? 크기에다가 동시에 모두 필요하다? 방향이라는 요소까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힘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가속도라든지 운동량, 충격량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등등등. 즉, 예를 들어보자 이 말이야. 야, 너 힘 얼마나 줬니? 그러면 나 뭐 한 10N 줬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힘은 어느 방향으로 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때요?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힘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힘을 줬느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벡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동시에 모두 방향도 동시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이제 벡터량이 될 텐데 그럼 이 벡터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간단해요.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몇 킬로그램 뭐 몇 킬로그램 야 5kg 더하기 3kg 얼마니? 그럼 얼마라고 그래? 3kg 8kg 이러잖아. 자, 이렇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그 결과치가 그냥 단순히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뭐다? 다 스칼라다 이 말이야. 근데 벡터는 크기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두 더해야 된다. 방향이라는 것도 같이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더하는 법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벡터를 먼저 표시하는 법 한번 볼까요? 벡터를 표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화살표예요. 자, 우리가 벡터는 그냥 화살표 하나만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힘이다. 그러면 힘을 작게 줬다. 그러면 화살표를 짧게 그리면 되는 거고 힘을 많이 줬다. 그러면 화살표를 길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1N을 줬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 5N? 그러면 이걸 몇 배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5배로 그려주면은 이게 5N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의 크기가 힘의 크기,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이런 식으로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고 화살표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벡터의 뭐가 된다?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 표시가 된다는 거죠. 꼭 이렇게 방향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화살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하 벡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수학에서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자 이 말이야.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자, 표시 방법은 이렇고 이제 더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5kg에다가 3kg을 더하면 몇 kg이니? 그러면 8kg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다른 뭐 별다른 어떤 다른 계산법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스칼라다 이 말이야. 스칼라.
그럼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 5뉴턴이라고 하는 힘하고 3뉴턴이라는 힘을 더했어요. 그럼 이거 몇 뉴턴이 되는 거야? 8뉴턴이에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5뉴턴이라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했고요. 3뉴턴이라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뉴턴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이제 8뉴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해봐. 5뉴턴이라고 하는 힘하고 3뉴턴이라고 하는 힘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 뭐 큰 쪽을 플러스로 하고 작은 쪽을 마이너스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2뉴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더해지느냐, 수직으로 더해지느냐, 같은 방향으로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벡터의 계산법이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더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건 평행사변형법이에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A라고 하는 벡터, 뭐 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속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각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B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라는 힘과 B라고 하는 힘을 더한다. 또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한다면 더할 때 뭐를 일치시킨다? 기준점을 반드시 일치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B에 대해서 평행한 선을 긋고 A에 대해서 평행한 선을 긋게 된다면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그 대각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크기와 방향에다 B의 크기와 방향을 이렇게 더한 놈은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방법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만든 게 삼각형법이라는 건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뭐 아주 잘하지 못하면 돼요. 그냥 요것만 할 줄만 알면 돼. 다른 거 뭐 크게 없으니까. 자, A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B라는 벡터를 더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어붙이기야. 이어붙이기. 이어붙이기 하면 되는 거야. 자, A라는 벡터에다 B라는 벡터를 더해봐. 그럼 A라는 벡터에다 그냥 B라는 벡터를 이어붙여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어붙이고 나니까 시작은 어디서 했고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났지요. 그죠? 그러니까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하나 거주면 아 이거는 A와 크기와 방향에다가 B의 크기와 방향을 더한 값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것만 생각하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이어붙이기. 알겠지? 그러니까 이 수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우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만 하면 된다? 이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어붙이고 시작점과 종착점을 직선으로 이어주면 뭐다?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된다. 아시겠죠? 네,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럼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러면 이건 A 벡터에다가 더했다는 뜻이야. 이어붙였다 이런 얘기야. 뭐를? 마이너스 B 벡터를 이어붙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의 뜻은 뭐냐?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건 방향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뜻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A 벡터에다가 A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이어붙이라는 얘기야. 뭐를 이어붙여요? B를 뒤집어서 이어붙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뒤집으면 뭐가 돼? 이렇게 B를 그대로 뒤집어서 붙여라. 그럼 이어붙이면 이게 마이너스 B에다 이어붙인 거죠? 그럼 시점이 어디서 시작했고요? 여기서 시작했고요. 끝이 여기서 났으니까 시점과 종점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붙이면 아 이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의 분해라든지 이런 거는 물리완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는 정리 안 할 거야. 그냥 넘어갈게요. 읽어보기만 하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선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중심 O를 시점으로 하는 8개의 벡터 A, B, C, D, E, F, G, H가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봅시다. A 벡터 플러스 C 벡터는 B 벡터에다. 자, 무슨 뜻이에요? 자, 거기 있는 그림 그대로 A 벡터에다가 뭐를 이어붙이면 C를 이어붙이면 C를 그대로 갖다 이어붙이세요. C를 그대로 이어붙이면 시작은 어디서 했고 시작은 여기서 했고 여기서 끝났으니까 뭐랑 똑같습니까? B 벡터하고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 벡터 플러스 D 벡터는 C 벡터에다 해볼까요? B 벡터에다가 자 B 벡터에다가 뭐를 이어붙이라고? D 벡터를 이어붙여라. 그럼 D 벡터를 그대로 이어붙여 보세요. 그럼 B 벡터에다가 D 벡터를 이어붙이고 나니까 시작은 어디서 했으며 시작은 여기서 하고 끝이 여기서 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EC 벡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죠? 근데 거기 C 벡터라고 쓰니까 뭐가 되는 거야? 틀렸다 이 말이야. 이게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A 벡터 플러스 E 벡터는 0이다. 해봅시다. A 벡터에다 E 벡터니까 E 벡터는 뭐야? A 여기다가 E 벡터를 그대로 이어붙여 보세요. 그럼 A 벡터에다가 E 벡터 이어붙였더니 시작점과 종착점이 어떻게 됐어? 딱 맞아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A 벡터에다 E 벡터를 이어붙였다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합이 0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시점과 종점이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합은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A 벡터 플러스 C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는 E, B 벡터에다 해봅시다. 다시 여기다 그려볼까요? 같이 A 벡터에다가 뭐를 이어붙이고요? B 벡터를 이어붙이세요. B 벡터를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이어붙였다. 세 개를 이렇게 이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2배가 되는 놈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E, B 벡터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계산법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랬어. 자,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이어붙여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B 벡터 그대로 이어붙여 보세요. 마이너스 B 벡터를 이렇게 이어붙이면은 시작은 여기서 했고 끝이 여기서 났으니까 이게 무슨 벡터가 돼버리는 거야? G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맞았다 이 말이야. A 벡터에다가 C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뭘 이어붙였어요? F 벡터를 그대로 이렇게 이어붙였죠. 그러니까 A와 C와 F를 이어붙이니까 어때요? 시작과 종착점이 딱 맞아 떨어졌죠?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힘이 됐든 속도가 됐든 가속도가 됐든 아무튼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이어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산법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면 여기는 크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벡터를 활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예 하나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잔잔한 물에 대하여 4m/s의 속력을 내는 배가 폭 180m이고 유속이 3m/s인 강물의 수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 이 강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강물의 폭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강물의 폭이 180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속이 3m/s인 강물에 대해서 이제 수직으로 어떻게 돼요? 4m/s의 속력으로 이제 간다 이 말이야. 그럼 배의 실제 속도가 얼마겠냐 그래서 그럼 봅시다. 그냥 벡터라고 하는 것은 계산법이 아주 간단해요. 이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배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수직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는 거죠. 얼마의 속도로? 4m/s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수직한 방향으로 강물이 얼마의 속도로 떠내려가? 3m/s로 떠내려가니까 배라고 하는 애는 똑바로 가는데 거기에 누가 더해지는 거야? 강물이 떠내려가게 만드는 속도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도에다가 강물이 밀어내는 속도까지 같이 합쳐지니까 실제로는 배가 어떻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면 수직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배는 이렇게 얼마의 속도로 5m/s로 실제로는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지. 강 바닥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똑바로 이렇게 해서 강 건너편 여기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그래서 1번의 답은 일단 5m/s가 되는 거고요. 2번. 이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은 몇 초냐 했어요. 자, 최소의 시간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분의 뭐가 되는 거야? 변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변이가 어때야 돼요? 최소가 돼야 되고 속도가 최대가 돼야 되지. 그럼 배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배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얼마야? 4m/s죠, 그죠? 4m/s 이상 낼 수 없잖아요. 이 배는 4m/s라는 속도 외에는 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배의 속도가 5m/s가 된 건 이 강물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배가 낼 수 있는 속도는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m/s란 말이야. 그럼 이 최대한 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제일 짧은 위치 변화를 일으키면 시간이 작게 걸리니까 배가 떠내려가면 되겠어요? 안 내려갔어요? 떠내려가면 안 돼. 아니, 떠내려가도 상관없는 거죠? 떠내려가도 상관없어. 그냥 얘는 어떻게? 최소한의 변위의 방향으로 최대한의 속도로 이렇게 건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가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건너가는 거랑 관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건 강물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거지 건너는 거랑은 상관없는 거지. 아무튼 건너는 데는 최대한 4m/s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게. 자, 따라서 최소한의 변이가 얼마예요? 180m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얼마 걸리는 거예요? 45초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최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떠내려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무튼 빨리만 건너가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따라서 최대한의 속도로 최소한의 변이를 가게 되면 시간은 가장 적게 걸리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이 배가 출발한 지점으로부터 수직인 건너편쯤에 도착하려고 한다.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도대체 몇 초가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수직으로 건너가라고 그랬으니까 떠내려가라, 떠내려가지 말아라. 이건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건너가라는 거야. 똑바로.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냥 똑바로 이렇게만 가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야. 그래야지만 어때요? 최단 거리. 그러니까 수직인 반대편에 건너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배를 어떻게 출발시키면 되는 거야? 배를 강물에 대해서, 강물이 떠내려가니까 이렇게 출발을 시키면 얼마의 속도로? 4m/s라는 속도로 출발시키면 어떻게? 3m/s로 떠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4m/s에다가 3m/s라는 강물의 속도가 더해져야지 실제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가 얼마의 속도로 가는지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배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배의 속도는 얼마? 루트 7 m/s라는 속도로 강물을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냐면 가는데 똑바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틀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면 떠내려가고, 가면 떠내려가고, 가면 떠내려가고, 가면 떠내려가니까 똑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몇 메타를 가게 되는 거예요? 180m를 가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의 속도로? 루트 7의 속도로 얼마? 180m를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루트 7분의 18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